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7월 19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08.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0.02%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에 마감했는데요. 차익 실현,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 속에 개인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617억을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3267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923.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1.05%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기관이 771억을 순매수하면서 또한 개인이 조금 보태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384억 순매도하였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2차전 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하면서도 2600포인트는 2600선 지지력은 테스트를 전개하면서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장중 등락을 반복하면서 7거래일째 상승세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중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LNF가 17.47%, 에코프로비엠이 10.74%등 2차전지 관련주가 10%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5.60으로 마감했습니다. 0.41% 상승 마감했는데 유럽 중앙은행 20위의 긴축 종료 가능성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주에 급격한 환율 하락에 현재 다시 되돌림 현상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을 살펴보면 오늘 오전에 의료기기의 날이었습니다. 의료기기 AI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 흐름을 나타났는데 의료 AI 시장 확대 기대감 등의 아이센스, JLK도 아이센스, 딥노이드, 뷰노, 아이센스, 아이스리 시스템, LNK 바이오, 하이로닉 이런 종목들이 의료 AI 종목으로 있는데요. 아이센스도 장동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고 JLK도 장중에 상한가 갔는데 좀 무너졌지만 JLK도 장동호 대표 유튜브 직장인 라이브 직장인 바닥주 그리고 뭐 무료 관심주로 관심적으로 말씀 종목이죠. 딥노이드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딥노이드도 또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 직장인 바닥주나 또 오늘 또 관심주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리면서 딥노이는 상한가를 갔죠. 비로도 오늘도 장동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아이센스는 똑같은 종목이 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i3 시스템, LNK바이 하이로닉 종목들이 있는데 올해 초 챗 GPT 열풍이 일었었죠. 그러면서 이 AI 쪽 이 분야가 가장 빠르게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그 중에서도 의료 AI에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AI가 인공지능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낸 분야로 꼽히면서 이제 투심이 쏠리고 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비노를 좀 살펴보면 이제 비노는 2020년이 2년 전이죠. 3년 전이죠. 13억이었는데 매출이 올해는 15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244억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루닛도 2020년에 14억이었는데 올해 345억 내년에는 5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증권가에서는 아직 의료 AI 시장이 개화되지 않았는데 이 수요가 본격적으로 생겨나면 매출 성장도 시장 기대 이상일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리서치 기관 스태티스타트에 따르면 글로벌 AI 의료 AI 시장은 작년에 약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13조 9천억이었는데 2030년에는 1880억 달러, 237조 9천억, 2021년 대비 17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연평균 37%의 초고속 성장세를 보일 수 나타나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의료기기 업체들의 개별 이슈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센스가 연속 혈당 측정기 9월 출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JRK 같은 경우는 뇌졸중 의료 AI인데 뇌졸중 의료 AI 솔루션 도입이 상급 종합병원에 101곳도 돌파하는 소식도 어제 정해져 있었었죠. 또 이제 뷰너 같은 경우는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영상의학회에 참가한다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또 2차전지 일부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테슬라가 독일의 공장 규모의 2배를 확장 추진 소식에 의해서 오늘 또 2차전지 종목들이 훈풍이 있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LNF, 세로니스, 탑머트리얼,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파워로지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LNF는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이 소식에 전해지면서 LNF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세로닉스는 이제 LNF의 대주주로 있죠. 근데 이제 현재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LNF 측에서는 밝혔고요. 에코프로비엠구 그렇고 탑머트리얼, 이스페셜 티케미칼도 다 장동 대표님이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죠. 테슬라가 유럽의 독일 공장에 2배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 베를린 외곽에 기가팩토리 생산 규모를 2배로 늘리려는 내용의 부지 사용 확장 신청서를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에 제출했고요.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은 지금의 연간 최대 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늘리고 배터리 생산도 50기가와트시를 추가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이렇게 되면 이 그린레이 하이데이 공장에서 연간 8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폭스바겐의 이 폭스바겐의 이제 볼프스부르크 공장을 제치고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이 전기차 공장이 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에 이제 이 브란덴부르크의 연간 80만 대 생산량을 갖추면 독일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또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주가 하락에 배팅한 이 공매도 세력이 또 숏 상에 놓이고 있는 것도 에코프로 주가를 지금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숏스키즈란 주가 하락을 기대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 압박을 못 이겨내고 빌렸던 주식을 되갚기 위해 높은 가격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현상을 숏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에 있는 JP 모건이 어제 8만 주 이상을 순매수한 것도 이 숏스키즈의 숏 발생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AI 챗봇 관련 종목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MS사가 메타와 AI의 언어 모델 제공 그리고 MS365 코파일럿 가격 정책 발표 소식에 일부 AI 챗봇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티스, AI 관련주, 이스트소프트, 비트나인, 마음 AI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손을 잡고 최신 대규모의 언어 모델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혀지고 있네요. MS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연례 파트너사 컨퍼런스인 인스파이어 2023을 열었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고객은 메타의 새로운 AI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메타도 최신 대규모의 언어 모델 라마2를 또 공개했는데 기업 등 개발자들을 위해서 오픈 소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언급했고요. 메타의 라마2는 이제 MS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19년부터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그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점에서 이번 메타와 제휴 관계도 예상의 발표라고 전해지고 있네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또 MS365 코파일럿 이용료를 공개하고
기업용 보안 강화, 챗봇 빙, 또 챗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도 출시를 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MS365 코파일럿 이용료를 올 $30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밤에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지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한 4%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시스템 종목, 자율주행 종목, 일부 종목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 HW5 칩 파운드리 물량 확보 소식에 텔레칩스, 두산테스나 가온칩스, 고용 아나페스 시스템 반도체 종목과 피런티어, i3 시스템, 캠트로닉스, 팅크웨어 등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HW 5.0을 칩의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전자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HW 5.0은 테슬라가 집중해서 개발한 거고요.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로서 2년 뒤부터 테슬라 프리미엄 자동차로부터 프리미엄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없죠, 테슬라는. 그래서 자율주행 칩 개발 단계부터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업체를 정하고 협업한다면 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만나 반도체 파운드리를 설득한 게 수탁 생산을 설득한 게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HW 5.0은 작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 테슬라는 대만 TSMC를 파운드리 단독 파트너로 점찍었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4나노미터짜리 최첨단 공정 수위를 TSMC와 비슷한 수준인 75%까지 끌어올리면서 HW 5.0 파운드리 수주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네요. 또 이재용 회장은 이제 지난 5월 달에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머스크 CEO를 만나서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거 관련해서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이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했다면서 삼성과 TSMC를 복수 공급사로 선정하는 방안과 삼성의 100% 이탈하는 안을 놓고 테슬라가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피론티어와 또 i3 시스템, 캠트로닉스, 팅크웨어 일부 자율주행차 테마도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간만에 제약바이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생산과 수출 목표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페트론이 상한가 갔죠. 페트론도 장동대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죠. 그리고 국전약품, 보르노이, 삼천당 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정군당, SK바이오팜, 인벤티지랩, 셀리드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제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100조 그리고 수출 규모 생산은 100조 규모, 수출은 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이제 바이오 경제 도약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 2030년은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국 도약, 그리고 바이오 신소재 산업 활성화, 바이오 에너지 상용화, 디지털 바이오 핵심 생태계 구축, 그리고 바이오 경제 기반 구축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유한양행 GC 녹십사, 종근당, 대웅제약 등 B5 전통 제약사가 2분기에 견조한 매출과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 같은 호실적은 기존 제품의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R&D 파이프라인의 성과 가시화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이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에서 보면 세계 AI 신약 개발 시장이 매해 평균 45.7% 성장하고 있고요. 27년에는 40억 350만 달러, 약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산학협 협약을 바탕으로 AI 신약 개발을 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노을이 이제 세계 AI 신약 개발 급성장 전망 속에 AI 결과 판독 등 전과정 자동화한 세계 유일의 탈중화가 진단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건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건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 있는데요.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장주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이었는데요. 모두 모두 좀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